안녕하세요. 곽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페르시아군과 그리스군이 싸웠던 그 테르모필레 전장의 지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지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페르시아군과 그리스군이 격돌하기 직전까지 상황, 그 대치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실제로 전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이야기할게요. 근데 앞에 이제 그 화면에 보이는 몰론라베라는 말은 뭐 직역하면은 와서 가져가라 뭐 그런 뜻인데요. Come and get it 영어로 뭐 그런 뜻인데요. 어감상으로는 덤벼라, 뭐 덤빌 때면 덤벼라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당시 이제 테르모필레에서 그 그리스군의 사령관이죠.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니다스 왕이 그 적들한테 자기의 적인 페르시아군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하죠. 유명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페르시아 육군은 여기에 이제 몰려 있고 그리스의 육군은 여기 맞은편에서 이제 대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르테미시온 해협에서 위쪽에는 페르시아 해군이 아래쪽에는 이제 그리스 해군이 맞서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리스 해군과 페르시아 해군이 그 전초전격으로 한번 붙었죠. 이때 한번 일합을 겨룬 다음에 각자 자신의 항구로 돌아갔어요. 이때 그리스군이 페르시아군의 전함을 30척을 납포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짧은 전투였지만은 그리스군이 승리한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페르시아 왕 크스렉스가 한 2, 3일 기다리다가 저놈들이 왜 항복을 안 하지? 이러면서 대마라 투술 풀어서 왜 항복 안 하냐 그러니까 절대 항복 안 한다고. 쟤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울 거라고 이 말을 하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래도 좀 더 기다리다가 드디어 공격 명령을 시작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투가 벌어질 때쯤에 페르시아 해군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800척쯤 되는 전함들 중 일부를 이렇게 보내서 여기 우리 포스 해협을 장악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딱 봐도 얘가 요충지잖아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는 여기서 장악해서 쪽으로 가서 공격을 하고 일부는 여기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양동 작전을 펼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 에우보이아를 돌아서 에우리포스 해협 쪽으로 가던 약 200척의 페르시아군 전함들이 갑자기 난데없는 폭풍을 만나서 또 침몰해 버렸어요. 이 지난번 BC 490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그리스를 침공하면 꼭 태풍을 만나요. 이상하죠. 헤로도토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워낙 양쪽 간의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신들이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좀 더 공평하게 싸우라고 이렇게 조정을 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헤로도투스의 자유죠. 이런 해석은. 근데 바다에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동안 드디어 육지에서는 양군의 격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스파르타군을 선봉으로 내세운 그리스군은 당연히 중무장병들 중심이죠. 반면에 이 페르시아와 메디아 병사들이 중심인 그 세릭세스의 군대는 이 경무장의 가벼운 차림새가 대세였습니다. 페르시아 쪽은 중무장 보병 개념이 없었던 거죠. 다시 한번 전장의 지형을 보시죠. 지금 페르시아군이 이쪽에서 이제 오고 있어요. 그리스군이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죠, 일단. 좁으니까 많이 못 쳐들어오는 거죠. 이런 지형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당시만 해도 이쪽은 바다였던 거예요. 바다.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이상하네요. 바다였던 거예요. 다 바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이 여기서 이렇게 이 벽을 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군이 이쪽에서 가는 거고. 이쯤에서 서로 격돌을 하는 거죠. 셀세스가 맨 처음 내보낸 병사들이 메디아 병사들이었어요. 근데 메디아 병사들은 기병과 보병이 동시에 진격한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듯이 저런 기병이 이렇게 전진을 합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오니다스가 테르모필레 현무로에서 살짝 넓지만은 경사가 진 곳을 전투장으로 선택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 기병과 보병들이 경사에서 좀 부자유스러울 거를 예상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메디아 병사들은 스파르타군의 장창 앞에서 별 힘을 쓰지 못하고 계속 학살당했어요. 지형 자체가 기병한테 불리한 지형이고 보병들만 보자면은 이 그리스군의 창이 훨씬 더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병과 보병이 전부 다 이제 상대가 안 된 거죠. 게다가 설사 페르시아군의 아니 메디아군의 창이 상대에게 닿았다 하더라도 상대는 알다시피 중장갑을 하고 있으니까 부상이나 뭐 사망하기가 어렵죠. 그게 메디아 병사들이 뭐 판판이 나가 떨어지니까 그걸 크셀스는 뒤에서 보고 있었대요. 마침 결심을 했습니다. 뭘 했나? 아나우사, 아나운서가 아니고 아나우사. 페르시아어로 불멸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리스어로는 아타나토이, 죽지 않는 자들. 이 페르시아군의 정예병들입니다. 한 10,000명 있었는데 한 명 죽을 때마다 뒤에서 바로 채워준다고 해서 불멸자들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 불멸자들을 내보냈어요. 얘들이 아까 보셨던 서문 근처에서 그 좁은 곳을 통해서 진격했어요. 과연 그 불멸자들의 위력은 굉장해서 막 불멸자 부대가 진격하니까 스파르타군이 처음에 밀렸답니다. 그러니까 현로의 좁은 부분에서 넓은 지역,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밀렸답니다. 그래서는 드디어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죠. 아, 역시 우리 정예군은 강하군, 뭐 이랬겠죠. 그래서 쭉쭉 불멸자 부대가 전진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멈췄답니다. 갑자기 정체되기 시작한 거죠. 마치 도로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듯이 딱 정체된 거예요.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이 스파르타군이 초반에 밀린 게 작전이 된 거예요. 스파르타군은 일부러 그 페르시아군을 더 좁은 데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작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멸자 부대가 전진하니까 계속 밀려주다가 이쯤에서 이렇게 탁 막아놓고 이 오글오글 불멸자 부대가 있는 창으로 계속 찌르는 거죠. 근데 여기는 마치 좁은 공간에서 막 이렇게 압사 사고가 일어나듯이 계속 이 뒤에서 몰려오니까 이 부대가 꼼짝달싹을 못해요. 근데 이 와중에 한 놈씩 창으로 찔러 죽이니까 차례차례 다 죽어가는 거죠. 뭐 거의 학살입니다. 학살 진짜로. 그렇게 자신의 정예 부대가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던 그제르세스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뒤에서 구경하던 이 왕이 3번이나 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아니 이러면서. 하지만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래도 그날도 하고 그 다음날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성과는 없었어요. 그러자 쿠실세스는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우회로를 일단 찾아본 거죠. 이 좁은 테르모필라의 협로를 계속 공격해서는 소득이 없겠다 이거죠. 그때 마침 이 에피알테스라는 그리스인이 찾아왔답니다. 에피알테스라는 자가 들고 온 게 바로 그 우에로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 출신이었는지는 좀 불확실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우에로를 알고 있었던 건 틀림없어요. 지금 바로 여기서 두 부대가 격돌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피알테스는 이 뒤로 가서 뒤로 이렇게 그리스군의 뒤를 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던 거죠. 이게 가깝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밤새 이제 가야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해가 지기 전에 출발을 했어요. 페르시아군이 여기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길을 이 그리스군은 몰랐느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레오니다스 측도 이 소위 아노파이아 새길이라는 이 새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 1,000명의 포키스군을 이쯤에 파견해서 혹시나 모를 적들이 기습을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진격해서 왔을 때 다음날 동이틀 때쯤 이쯤 도착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포키스군이 이런 맞서 싸웠어야 되는데 이 포키스군은 상대가 달려오는 걸 보고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진영을 갖추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자리로 약간 도피를 했어요. 약간 후퇴를 한 거죠. 근데 이 페르시아군은 이 포키스군의 도피를 무시하고 바로 달려 내려온 거예요, 이쪽으로. 바로 이제 그리스군의 후미를 치기 위해서 달려낸 거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에는 이 소식도 이렇게
전령이 가서 알렸어요. 알려서 이 레오니다스를 비롯한 그리스군은 뒤에서 그 페르시아군이 자기들이 공격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레오니다스는 사령관의 자격으로 니네들 여기다가 다 죽는다. 따라서 우리 스파르타에 300명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도태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펠로폰네소스와 그 아티카 등 곳곳에서 전투에 참여한 그리스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테스피아에서 온 700명이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다. 스파르타군과 함께 끝까지 싸우다가 죽으면 죽었지 돌아가지 않겠다. 그랬던 거예요. 나머지 약 3,000명은 후퇴를 하고 테스피아의 700명 그리고 스파르타 300명 그대로 남았어요. 그리고 테베에서 온 400명도 남았는데 테베군은 사실은 싸우고 싶어서 남은 게 아니고 거의 반쯤 인질 비슷하게 남았어요. 테베군은 지난번에도 페르시아 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배신을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제 페르시아군이 여기서도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고 여기서도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갇힌 거죠, 이제 그리스군은. 그리스군이 갇힌 거예요. 그래서 레오니다스는 이전까지는 좁은 데서 주로 막았는데 좀 더 뒤로 물러서서 막기 시작했어요. 여기랑 뭐 이쯤에서 물러서서 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뭐 전투 모습은 한마디로 개판이었죠. 그 페르시아군은 뒤에서 막 이렇게 장교들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막 전진하라고 막 난리를 치고 레오니다스 쪽에 이제 그리스군은 뭐 소수가 다수를 상대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창도 부러지고 칼도 부러지고 그러면서 거의 막 죽을 각오로 싸운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레오니다스가 전사합니다. 그러자 또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은 또 레오니다스를 유해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싸움을 했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친 밀고 당기는 공방 끝에 그리스군은 레오니다스의 유해를 차지하는 데 성공은 했답니다. 근데 뭐 잠깐 성공한 거죠. 근데 뭐 병력이 워낙 압도적으로 밀리니까 계속 뒤로 밀려서 그 트로모필레의 약간 높은 쪽으로 계속 밀려갔다. 그러자 이제 페르시아 측에서는 드디어 군병이 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페르시아의 군병은 워낙 숫자가 많아서 화살을 쏠 때는 마치 하늘에 먹구름이 낀 것 같다고 누가 말했답니다. 그러자 스파르타 사람인 디에크네스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그럼 우린 그늘에서 싸울 수 있겠군. 물론 결국에는 스파르타 장병들 모두 사망했죠. 그리고 데스피아의 장병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인 300명과 데스피아인 700명이 여기서 사망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 병사들 약 1000명 정도가 사망한 거죠. 반면 페르시아 병사들은 약 2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섹세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데모나토스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스파르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스파르타에 가면 이런 병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그러니까 데모나토스가 약 8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스는 이 300명만으로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8천 명이면은 굉장히 세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게 크리스스가 그리스와의 그 결정적인 전투를 그러니까 육전 대신 해전을 선택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의 전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뭐 300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제 스파르타에서 일부러 군대를 안 보내서 레오니다스를 진행시켰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스파르타에서는 당시 이제 뭐 신에게 바친 축제 때문에 출전을 못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오니다스한테 300명의 이제 정예병을 붙여서 보낸 거는 다른 그리스 국가들의 출전을 촉구하기 위한 그 제스처였던 겁니다. 적어도 헤로도토스의 설명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그리스 국가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림픽이 끝난 동시에 이 그리스 국가들이 많은 그 지원병을 보내기를 이제 촉구를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스파르타도 카르네이아 재전이 끝나면 자기들도 이제 응원군을 보낼 생각이었고, 그래서 레오니다스 입장에서는 여기서 며칠만 버티면은 응원군이 온다. 따라서 싸워볼 만하다. 이 좁은 공간에서 이제 버텨내면은 좀 있으면 이제 날이 추워지고 겨울에는 전투를 못 하거든요. 겨울이 되면 돌아갈 것이다. 저놈들 막 100만 명 된다 그러는데 겨울을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여기서. 따라서 여기서 좀만 가을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거죠. 레오니다스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살 특공대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굳이 패전에 책임을 묻자면은 군 1000명이 이 산등성에서 페르시아의 분견대를 막아내지 못한 거라고 봐야죠. 바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포크스군 1000명을 배치한 건데 포크스군이 조금 물러서서 싸우려고 했던 게 패착이죠. 그 물러서는 바람에 이 페르시아군이 포크스군을 무시하고 바로 달려들어가서 그리스군의 뒤를 친 거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화면은 다시 테르모필레 현재 지형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쪽은 고대에는 다 바다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다음 시간에는 테르모필레에서 승리한 페르시아군의 진격 이야기와 그리고 이에 대응한 그리스군의 전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